1838년 8월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던 영국의 노동자들, 그런 그들이 집회에서 요구한 것은 투표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대지주들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차티스트 지도자였던 조셉 스티븐슨 목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보통 선거권은 포크와 나이프, 빵과 치즈의 문제처럼 생활에 밀접히 닿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보통 선거권이란 모든 노동자가 좋은 외투를 두르고 좋은 모자를 쓰고 온 가족이 번듯한 집에 살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권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의 말처럼 차티스트 운동은 단순한 투표권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선거권을 쟁취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도 자원 배분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 이 운동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10년 가까이 계속된 차티스트 운동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을 맺고 맙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1867년 마침내 노동자들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1918년에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로 투표권이 확대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28년 21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이 허용되기에 이릅니다. 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갑자기 줄어든 나라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다른 한 나라는 생존의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와 보츠와나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100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보츠와나에서는 단 한 명의 아사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에티오피아에서는 곡물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북부 티그라이주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북부 지역의 곡물 가격은 평년의 300% 수준으로 폭등했고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폭등한 곡물 가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تجزي حماق ينيرو الوعلو بدرجة لموت إلى حد نيرو سوي جسسه ونقلت إلى حد رول نيرو حمام لا يفلت شو الخا ما يصير خاص بعد بمزاج الجاسي يقبر نيرو أما كنا لا تسعنا الله هذا بمزاج الجاسي يقبر. 그런데 이 시기 에티오피아 전체에서 생산된 곡물량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82년부터 3년간의 곡물 생산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맹기스투. 그는 GDP의 46%를 군사비로 지출한 반면 기근에 시달리는 시민을 구제하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보츠와나에서는 가뭄 때문에 곡물 생산량이 평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와는 달리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식량을 나누어주고 대규모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정부는 시민들을 기근에서 구해냈습니다.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민주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하자원을 둘러싸고 내전을 치르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라는 자원을 민주적으로 배분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1980년대 아프리카 대륙을 덮친 가뭄. 하지만 이 두 나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기근의 발생 여부는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이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아마티아 센. 그가 내린 결론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사례는 방글라데시 기근이었습니다. 1974년 방글라데시의 곡물 가용량은 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나라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파종할 때 품삯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종 시기에 홍수가 발생합니다. 이는 곧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매력을 잃은 노동자들은 굶주렸고 돈 있는 사람들은 식량을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식량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 식량을 사지 못한 가난한 시민들은 죽어갔습니다. 결국 기근의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불평등한 소득 분배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가난한 시민들의 구매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거나 외국에서 식량을 사들여 배포했다면 기근은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근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지만 지배자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검열받지 않는 공개적 비판도 없다면 권력을 쥔 자들은 기근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와 달리 기근의 책임을 지도층과 정치 지도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대대로 한 국가의 자원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차지해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권력이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할 때 대다수 시민의 생존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Madison actually said something very nice about that, that what elections do is to force the representative to hear the voice of the people. And if the voters don't like him or her, they can throw her out. Yes. Which means that politicians, our representatives, have to anticipate the retrospective judgments of the voters. Okay. Maybe in what we call a democracy, the people don't exactly rule or govern. I'd be, willing to say that. No, it's not that the people are really running the government. But what they can do is get rid of the government peacefully and regularly. 시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권력과 자원 배분을 통제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인류의 오래된 이상, 민주주의입니다. 이 오래된 이상에 가까워질수록 인류는 빈곤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